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 새로운 걸 한다는 건 정말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큰애가 그 춘천에서 사는데 그 어제 8.15 광복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 사람이 손주 보고 싶다고 가자라고 했는데 우리 둘째 딸이 저하고 우리 부부하고 같이 사는데 내 차를 가지고 여행을 가는 바람에 세상 ITX 타고서 용산에서 춘천을 갔어요. 근데 이제 예약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코레일톡에 들어가서 예약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예약을 다 했는데 시간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비회원으로 했더니 해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카톡이 와가지고 아빠 그 회원가입을 해놓으면 좀 편해요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또 했더니만 그 카드가 그 발권이 15분 전에 출발 15분 전에 발권이 된다 그래서 15분 전에 되면 되나 보다 했더니만 회원가입했더니 없어지더라고요. 그 발권 그게 그래서 이제 당황을 했고 용산에 가갖고 타고 왔더니만 직원을 불러서 물어봤더니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카드 결제한 거 다 보여주면서 했더니만 근거를 찾아서 결국 들어갔어요. 내가 이 소리 하는 이유는 처음 해보는 일은 누구나 좀 쉽지 않고 당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비원했다가 회원으로 하게 되면 그 구매했던 그 발권이 없어지더라고요. 처음 알았고 우리 큰딸도 처음 알았다고. 내가 여러 번 해줄 수 있는 건 다른 건 모르지만 시설계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목표 점수는 80점이고 보통 제일 많이 맞는 점수가 70점대다 이런 얘기도 했고 우리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결코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걱정하지 말고 잘 쫓아오면 된다. 라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고 예습하는 공부는 아니다. 제가 설명한 거 복습하면 된다는 거죠. 복습 배운 거 집에 가서 30분 빠르게 한번 보면 효과가 훨씬 높아요. 그래도 시간이 남다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제 강의했던 걸 갖다가 반복해서 1.5배로 가든 반복해서 보시면 된다. 그 이유는 합격생들이 그래요. 저 교수님 동영상 반복해서 보기만 했어요. 그래도 합격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전해주는 거고. 이런 얘기로 서두를 시작하고 오늘 수업은 교재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본 03번에 지내력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르니까 힘들고 특히나 용어가 더 그런데 그래서 잘 들으라고 해서 내가 막 쓰는데 충성하지 말아라. 앞으로 지겹게 들을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슬비 맞으면 속옷에 스며들듯이. 요게 땅 진짜야. 땅이 버티는 내력 이런 뜻인 건데 내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 손가락으로 내 볼태기 이렇게 누르면 이 손가락 힘은 하중이라고 하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외력 뭐 이런 표현을 써요. 하중을 가하면 내 볼태기가 쏙 들어갑니다. 근데 이 볼태기가 이 하중이 크면 빵꾸가 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건축물 입장에서 보면 큰 힘을 가하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빵꾸가 안 날려. 내 볼태기가 빵꾸가 안 날려고 안에서도 버틴길 거 아니에요. 그걸 내력이라고 해요. 거기서 이게 그 내력이다. 이게 땅이 버팅기는 힘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의미가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집안선이에요. 여기가 집안선인데 여기다가 이런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이 건물이 이렇게 가라앉으면 이를 침하된다라고 해요. 그럼 또 이렇게 똑같이 침하되면 균동침하, 삐딱하게 침하되면 부동침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침하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밑에 땅이 어떤 상태인지를 갖다가 얼마 정도의 힘을 가하면 여기서 얼마 힘에 가했을 때 침하되지 않는다 이런 걸 평가하려고 지내력 시험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버팅기는 힘 이런 거예요. 그죠? 지내력의 의미가 개념만 알면 되고 이제 그 아래 가로 1번 지문에 보면 집안의 허용 지내력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6번 그 우리가 지금 27회 때 시험에 봤던 거 이제 여러분들 28회 시험을 준비하는 거고
그게 이 허용 진해력이라는 게 시험에 등장을 했었어요. 일단 그 지문을 한번 보자고요. 집안의 허용 지지력과 허용 치마량을 만족시키는 집안의 내력을 말한다 라고 했어요. 초점은 허용 지지력과 허용 치마량을 만족한다. 둘 다 만족해야 건물이 치마가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해요. 사실 우리 가정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둘째 딸이 우리 부부하고 같이 사는데 예, 초등학교 교사야. 휴직계 내고 지금 한 학기 동안 쉬고 있는데 여행 다녀요. 열심히 테니스 치고 하여튼 요가도 열심히 하고.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한테 급하게 며칠 전에 아빠 200만 원 좀 달래 해서 카톡으로 그것도 여행 가서 근데 알고 봤더니만 뭐 돈이 뭐 꼬여가지고 이제 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런 거죠. 버는 만큼 써야 된다. 너 그거 아빠한테 안 갚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아빠가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항상 버는 거기에 맞춰서 써야지. 그게 합리적인 소비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제적관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거잖아요. 그때 우리 또 두치다 그러죠. 아빠 그러면 안 갚아도 되겠네. 우리 안 사람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거기서 허용 얼마까지 허용해 줄 거냐 이거잖아요. 그죠? 지가 번 만큼 지가 써야지. 집안에 생활비 1원도 안 주면서 다 지가 다 먹고 싶으면 뭐 과일 먹고 싶으면 아빠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내가 사다 주고 우리 안사람이 사다 주고 다 모든 걸 다 하는데 그리고 돈 제대로 모으지도 않는 거 같고 어쨌든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것도 네 복이다. 아빠 잘할 때는 아빠가 열심히 벌어서 가족 생기키고 부모님 뒷바라지 해야 하는 게 그게 다 했는데 너는 그것도 부모 잘 만나서 하는 것도 네 복이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허용해 준다. 내가 여기까지만 허용해 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럼 허용 지내력 그러면 지내력은 조금 전에 뵙고 어디까지 허용해 줄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위에서 힘이 내려올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버팅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죠. 허용 지지력 플러스 허용 치마량 얼마까지 내려가면 예를 들어 요만큼까지 내려가도 건물에 무너지지 않아. 그런 지내력 그 두 가지를 플러스 시켜서 만족하면 건물이 안 무너진다. 침하되지 않는다.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다.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보자고요. 집안의 허용 지내력과 지지력과 허용 치마량을 만족시키는 집안의 내력을 말한다. 이제 요거는 딱 요번 27대 나온 거 그 아래 이제 도표가 나오는데 이게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집안의 허용 지내력에다가 별표 정도 해야 돼. 도표 보면 위에 타이틀 있죠. 집안의 허용 지내력. 뭐 내가 별표 곱하기 100까지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 번 나왔거든 시험에. 이제 그 의미를 좀 여기다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도표에 보게 되면 좌측에 집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장기 허용 지내력. 그 다음 그 오른쪽에 보면 단기 허용 지내력 이렇게 있어요. 이제 도표를 그려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애우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해하는 걸 원한다. 자 그렇다면 집안은 땅이잖아요. 그렇죠? 요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이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그 집안 아래 보면 첫 번째 칸에 경암반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경암반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요 암반은 돌이에요. 돌인데 경자가 들었으니까 단단한 돌 이런 뜻인 거야. 단단한 돌. 그 오른쪽에 여러 가지 돌들인데 그걸 애우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경암반. 거기 보면 예를 들어 화강암, 뭐 성모암, 편마 이런 거 애우는 거 아니다. 경암반이라는 거. 거기 보면 여기 이제 장기 여기 보세요. 장기 허용 진행 여기 보게 되면 4000 이런 숫자가 써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 도표 요 윗칸에 보면 여기 보면 단위라고 나와 있어요. 단위. 거기 보면 단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킬로,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위가. 그러면 요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메타가 제곱이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이 뜻은 이런 거예요. 요 길이가 1m, 요 길이도 1m. 그러면 1 곱하기 1은 1이고 메타가 2개니까 1제곱미터. 그러면 여기에 앞에 숫자
1이 있는 거예요. 근데 1은 무시를 하는 거죠. 생략하는 거고 1제곱미터당. 근데 요 아래가 예를 들어 경한바이다, 단단한 돌이다 그러면 4000kN 위에서 힘이 내려오는데 이 힘이 4000kN까지는 버팅겨 줄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킬로뉴턴으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요걸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좀 쉽게 앞으로 건축 설비라는 것도 배울 텐데 거기 보면 예를 들어 볼게요. 1세제곱미터 그러면 이런 뜻인 거예요. 알면 재밌어요. 모르면 고통스러운 거고 알려면 설명을 잘 들으면 돼요. 메모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내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1m, 1m, 1m. 그럼 1은 곱하나만 하니까 메타가 3개니까 1세제곱미터 이렇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안에 만약에 물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1세제곱미터 안에 물이 가득 찼을 때 이 무게가 1000kg이라고 얘기를 해요. 킬로그램은 익숙하잖아. 그렇죠? 제 몸무게가 제가 보니까 69.9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 100kg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강호동이가 100kg라고 가정하자고. 그럼 강호동이가 10명 있으면 그게 1000kg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1000kg. 근데 요 킬로그램은 무게의 단위예요. 무게. 근데 이걸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1000리터라고 돼요. 다 이제는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날 뿐인 거고 요 리터는 부피의 단위인 거예요. 이 소리는 1000kg이 1000리터라는 얘기인 거는 1kg이 1리터라는 거지. 1리터가 1kg. 나중에 이제 설비 가서 계산 풀 때 이게 필요하니까 같이 한 거. 그 다음에 이 1000kg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1톤 이런 표현도 써요. 1톤. 그러면 몸무게 100kg 나간 사람은 0.1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0.1톤이니까 또 헷갈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1톤이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요 4000kN이잖아요. 그러면 이 1000kg이 1톤이란 거잖아요. 그죠? 그게 1000kg이고 맞습니까? 그러면 요걸 갖다 톤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를 갖다가 톤으로 바꾸고 싶어. 여기 나누기 1000을 해주면 돼요. 예. 왜냐면 1톤이 1000kg이잖아요. 그죠? 1000으로 나눠준다는 거지. 그럼 이게 4톤 이렇게 되는 거야.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안 사람 지금도 뭐 나오면 뭐 리터 cc 나오면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설명해주면 결론만 내래. 결론값만 갖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해. 아직도 단위를 헷갈려하는데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으면 몰라요. 평생 몰라. 몰라도 옆에서 남편이 해주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장에서 혼자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눈여겨봐둬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결과적으로 4000kN을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4톤이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어요? 되는 거죠? 믿어도 되죠? 좋아요. 그러면 자 4000km 얘기면 여기다가 4000kN 이렇게 내리 누르면 이 땅이 4톤까지는 버팅이고 치마가 안 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4톤이 아니죠. 이게 4000kN이니까 여기다 공 하나 빼야 돼. 잘못했어요. 어느 분이 4톤 그래서 내가 4톤 해야 돼. 여기다가 공 하나 나누기 공 하나 빼면 이게 400톤인 거야.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여기서 공 하나 빼면 400톤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4000kg씩 누른다는 얘기는 400톤이 힘이 내려온다는 거야. 그래도 버팅길 수 있다는 거야. 건물 무게가. 그럼 만약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와서 요게 1제곱미터고 요것도 1제곱미터라고 하면 합치니까 2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 2제곱미터 요 면적이면은 800톤을 버팅길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면 좋아요. 이제 의미는 알았어. 그 이제 경한반 밑에 보면 연한반이 나와요. 연한반이 나와 있는데 안반은 돌이라고 했잖아. 근데 연한 돌인 거야. 부드러운 돌인 거야. 근데 거기 보면 크게 두 가지로 2000도 있고
천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 도표에 보면 2000도 있고 1000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내가 조금 전에 했죠. 킬로뉴턴에다가 공 하나 빼면 뭐가 된다? 톤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 하나 빼면 200톤인 거죠. 공 하나 빼면 100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갖다 요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요한 건 내가 그런 거죠. 그냥 연안반은 경험보다 어떻게 해요? 힘이 약하다 이런 뜻만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아래 요걸 이렇게 나눠 볼게요. 헷갈릴지 모르니까. 연안반 밑에 보면 자갈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갈. 나와 있나요? 거기 보면 오른쪽에 300 이렇게 써 있어요. 숫자가 여기 300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단위가 킬로뉴턴이잖아요. 킬로뉴턴이면 이걸 쉽게 이해하기 쉽게 톤으로 바꾼다면 공 하나 빼면 된다 그랬었죠. 그럼 이 소리에 여기가 1제곱미터 여기에 자갈이 이렇게 있어. 땅 속에 자갈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럼 1제곱미터면 얼마만큼 버티는 거야? 킬로미터 하면 300킬로미터이고 톤으로 하면 30톤을 버팅길 수 있다는 거야.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자갈은 이만큼 견딜 수 있어. 그러니까 위에서 면적이 땅이 1m, 1m고 이 아래가 자갈이 있는데 위에서 30톤이 내려와도 견딜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그 아래 자갈 밑에 보면 자갈 플러스 모래로 돼 있어요. 혼합물이니까. 여기다가 보면 자갈 쉽게 표현해서 플러스 모래야. 혼합물 합쳐져 있으니까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 보면 200kN인데 톤을 갖고 20톤을 견딜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래 플러스 점토. 점토가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 두 가지는 150 이렇게 돼 있죠. 그 도표를 확인해 보면 15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래 모래 따로. 그 다음에 점토 따로. 이거는 혼합 모래하고 점토가 섞였지만 모래만 있든가 점토만 있으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100kN이에요. 그럼 우리 여태까지 시험에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건축을 전공을 하는 모든 학생 일반인들 시험에 보면 이렇게 집안의 허용 진입도가 큰 것에서 작은 것의 순서가 옳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내가 이런 얘기해요. 몸무게가 무거울수록 펀치력이 세다. 레슬링도 그렇고 체급을 나누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비슷한 조건에 싸워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을수록 펀치력이 세다. 강도가 크다는 거지. 그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입자가 작아지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좋고 또 하나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야. 이 아래는 다 알아. 근데 요 아래를 헷갈려요. 요 아래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이 순서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하나씩 집어넣어주고 하나 엉뚱한 거 써놔. 다른 숫자 써놓는다는 거지. 그랬을 때 요 아래 것들이 주로 헷갈리니까 요걸 눈여겨봐둬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자 보세요. 맨 이 칸에 도표에서 장기 허용 진해력이 있고 단기 허용 진해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좀 볼래요?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하중을 가하는 거하고 짧은 기간 하중 가하는 거 다른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배우는 게 시설개론, 그 중에서도 건축구조하고 건축설비 합쳐서 시설개론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 건축구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공통사항이 요 장기보다는 단기가 다 커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다가 항상 장기보다는 단기가 크다는 걸 기억해야 돼. 이걸 거꾸로 써서 답이 대부분 된다. 이해할 수 있나요? 항상 이렇게 화살표를 해놔도 관계없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장기 허용 진해력이 몇 배 정도? 약 1.5배 정도 이렇게 돼 있죠. 요 도표 아래 보면 단기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다 건축 구조에서 장기 단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단기가 커. 이렇게 기억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의미가 이런 거다. 요 정도.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집안 허용 진해력도 여기다 별표 곱하기 100까지 해도 된다. 이런 얘기했던 게 그런 거야. 뭔 소리 되죠? 그 아래 가로 2번에 지중 응력의 분포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여기다가 보려고 합니다. 지중 응력의 분포.
자, 이것도 시험에 그래서 여기다 넣어놨지만 별표 정도 되는 거야. 많이 나왔어. 그 부분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림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자,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가 집안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위에 건축물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보라고 생각해도 되고, 여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위에서 힘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밑에서 땅이 지내력이 있으니까 침하가 안 되려고 버팅길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땅이 힘을 반대로 이렇게 내리누르는 힘의 반대로 이렇게 버팅겨요.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버팅긴다는 거야. 땅이 힘을.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가정을 해요. 가정. 영어로 말하면 if죠. 만약에 이런 거죠. 이렇게 무게가 이렇게 내려오면 실제로 이 밑에서 땅이 똑같이 이렇게 버팅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 원래는 이런데 이렇게 버팅긴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이제 여기가 점토 집안이야. 점토 집안. 그러면 위에서 힘을 이렇게 가할 때 이 밑에 땅이 어떻게 점토가 버팅기냐면 이렇게 버팅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자, 잘 들어야 돼요. 요 길이가 짧으면 버팅기는 지내력이 작은 거야. 요 길이가 길면 버팅기는 힘이 큰 거야. 우리 어렸을 때 점토 갖고 장난 놀아보면 집도 만들고 땡도 만들고 하는데 손가락으로 점토를 넣으면 쑥 들어가잖아요. 쑥 들어간다는 얘기는 가운데가 약하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토 집안은 중앙이 허용진력이 최소고 주변이 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요번에는 사질 집안, 이 사질이 이 사자가 모래 사자야. 그러니까 이게 모래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에 이렇게 위에서 힘을 이렇게 가하면 모래는 이렇게 땅이 버팅긴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기를 나랑 호흡을 맞춰야 돼. 날 보란 뜻이 아니야. 칠판을 보란 거야. 알아도 봐야 되는 거고 잘 봐야 된다. 요 길이가 기니까 모래는 중앙이 버팅기는 허용진력이 크다는 거야. 요 주변은 짧잖아요. 그죠? 그건 작다는 거야. 그러면 사질집안, 모래집안은 집안의 허용진력이 주변은 작고 중앙은 크다는 거야. 그림으로 보면 우리 모래성을 쌓아봤을 거 아니야. 그 태극기 꽂고 이렇게 모래 그려내기도 하고. 그럼 보면 겉에는 모래가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가운데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중앙의 허용진력이 크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 내릴 거야. 그러면 요 점토하고 모래하고 서로 반대잖아요. 맞습니까? 이걸 거꾸로 써놓고 옳지 않은 것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토는 중앙이 최소 주변이 최대잖아. 근데 거꾸로 쓴다는 거지. 점토는 중앙이 최대 주변이 최소 이렇게 해서 답이 된다는 거지. 옳지 않은 것은 고르시 해서. 그래서 여기 서로 반대기 때문에 시험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거다. 그러면 그 그림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지문 탄성체에 가까운 경질 점토에 점토잖아. 하중을 가하면 그 압력은 주변에서 최대, 중앙에서 최소다. 그죠? 동그라미 2번에 모래와 같은 입상토에 모래라고 했어요. 그죠? 하중을 가하면 그 압력은 주변에서 최소, 중앙은 최대라는 거야. 거기 노란색으로 됐는데 굳이 또 볼펜으로 밑줄 거야. 여러분의 마음은 내가 이해해. 아, 정말 저거 중요하구나. 이해는 하는데 그 손가락 아파. 그냥 잘 보고 아, 그렇구나. 이게 노란색 돼 있고 중요한구나. 내가 나랑 같이 호흡을 맞추려고 해서 우리 선수하고 감독이 호흡이 잘 맞아야 그 게임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 여러분들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다 합격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거고, 내가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그래요. 시험 애들 본다 그러면 제일 못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설명해요. 그 옛날에 학원에서 강의한 적도 학원에 처음에 건축 학원에 강의하는데 건축 산업기사라는 게 있어요. 건축 기사가 1급, 2급인데 2급이 건축 산업기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2차가 설계하는 거야. 서울 전체 합격 100%도 다 붙여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못하는 사람 기준에서 설명해 주니까. 내가 여러분들 제가 뭐 얘기하면 교수님이 저를 어떻게 보고 저런 식의 표현은 그런 생각 추호도 하지 마세요. 다 붙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설명한다. 어쨌든 그렇고 이제 그 옆에지 04번에 부동치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쪽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교수님 저거 똑같이 쓰고 싶은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내가 한 얘기를 어떻게 해야 빠르게 상상하는 거죠. 그죠? 혹시 안 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마다 실력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학원 게시판에 질문하면 제가 답변 자세히 주라. 뭔 소리 되죠? 연락 온다 그래서 학원에서 질문한 게시판 올라가면 교수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 온다고. 문자가 오니까. 그리고 학원 게시판을 쓸 줄 알아야 돼요. 혹시 모르면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게시판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정말입니다. 도와주려고 있는 거예요. 학원 사람들은. 나 역시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자, 04번의 부동치마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좀 밑바탕을 좀 얘기하면 치마에는요. 치마가 가라앉는다는 건데 원래 균등 치마가 있고 부동 치마가 있어요. 조금 전에 그림에서도 봤듯이 집안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위에서 하중을 가했을 때 똑같이 주저앉으면 균등 치마야. 삐딱하게 주저앉으면 부동 치마야. 근데 이 부동 치마가 건물이 무너질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이 부동 치마가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 시험에도 몇 번 나온 거고. 우리 월드뉴스 같은 경우는 중국 빌딩이 막 이렇게 기울어지고 그러잖아요. 넘어지고 그죠? 그러면 그래서 이 부동 치마가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 가서 그 맨 위에 지문이 있는데 두 줄인데 지문을 보려고 그래요. 건축물에서 균등하게 침하되는 현상은 균등 치마라고 부분적으로 서로 상이하게 침하되는 현상은 부동 치마라 한다. 그 아래 기초의 치마 형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뭐 도해 맨 좌측에 보면 기초 지반 및 하중 조건 다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안 해도 돼. 나중에 여유될 때 한번 보는 정도는 관계없지만 그 아래 이제 가로 1번에 부동치마의 원인 요거 쓸게요. 부동치마의 원인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다음 페이지 보면 부동치마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대책인데 그 대책에서 보면 상부구조에 대한 대책, 상부구조에 대한 대책, 하부구조에 대한 대책 이렇게 또 나눠지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다시 앞 페이지로 오시고 97페이지 펴놓으시고 이제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 시험에 원인도 나왔고 방책도 둘 다 나왔습니다. 근데 원인이 여러분 교재에 거기 숫자로 보면 10개가 쫙 글씨가 써 있어요. 지금 97페이지 중간에 보면. 근데 이걸 글씨로 외우면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 아래 그림으로 여러분들은 기억할 거야. 그림에 보면 10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일단 그림에서 맨 좌측 상단에서 보면 연약층이라는 게 있죠. 찾았나요? 자, 여기다 넣어볼게요. 집안선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연약층 모습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내려간 모습이 보이나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느껴지면 아, 이 아래가 점토 집안이구나. 요 짧으면 허용 진행이 작다라 했잖아. 길면 크다라고 했고, 그죠? 아, 이 아래가 점토 집안이라는 걸 떠올려야 제대로 이 공부를 이해했다는 거야. 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거하고. 만약에 건물이 여기다 이 점토 집안에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요렇게 건물이 침하된다는 거야. 내가 아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려준 이거 이게 모래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심화되면 아, 여기 가운데가 진해력이 크구나. 그러면 사실집안 모래집안이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거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보면 나오겠지만 침하되는 곳이 있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조금씩 가라앉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거의 가라앉아서 몇 년 되면 없어지는 뭐 섬나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ES가 연약층인데 아, 이 아래가 점토층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키려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야. 말로 지나가면 또 요즘에 그러더라고. 저 하고 화면 비춰서 하면 오랫동안 기억이 안 남거든. 일부러 내가 백목강의 하고 나중에 봐서 특강 때는 같이 좀 쓰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두 번째 그 연약층 오른쪽에 보면 경사집안이라고 있죠. 자, 여기다 넣어 볼게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는데 요 아래 단단한 집안이 땅이 여기 단단한 집안이 예를 들어 안반이라고 하자. 근데 요 깊이가 달라. 깊이가 다르면 세월이 가면 처음에 버팅이지만 이렇게 침하 되겠죠. 이게 경사 집안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이질지층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다 넣어 볼게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자갈이고 여기는 점토, 모래로 돼 있나요? 점토로 돼 있나요? 모래로 돼 있나요? 뭐 관계는 없으니까. 조금 전에 집안의 허용 진해력, 경안반, 연안반, 자갈, 자갈모래 혼합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모래의 허용 진해력은 300kN이었어. 점토나 모래는 아니에요. 점토 따로 모래 따로 맨 아래 칸은 100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허용 진해력이 더 크잖아. 자갈이. 맞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모래 쪽으로 침하가 되겠죠. 이런 거다 이런 거야. 이해할 수 있죠. 이질 지층 중에서도 이게 반대로 돼 있으면 뭐 자갈하고 모래가 반대 있으면 반대로 쳐지겠죠. 그죠? 이런 거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낭떠러지가 나와 있어요. 낭떠러지. 이제 요거 이쪽 거 지워도 되겠죠. 우리나라 산악이 한 70% 되잖아요. 70% 되니까 산악을 뚫어서 터널들 많이 만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배수도도 있고 도로도 이렇게 있더라고 치고. 우리 경치 좋은 곳에 뭐 팔각 정도 되죠. 여기 건물이 이렇게 졌어요. 건물이 이렇게 졌어. 빌딩을 이렇게 졌는데 예를 들어 옛날 같은 팔각정이 되겠죠. 여기 있던 돌들이 떨어져 나와 낙석이 생기죠. 그럼 이게 이렇게 침하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지. 낭떠러지도 부동층이 생긴다는 거야. 일단 그 오른쪽에 보면 일부 증축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해보면 건축에는 5 형제가 있어요.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게 5가지가 있어요. 뭐 내가 건축 법규 시간이 아니라서 내가 얘기는 하지만 내가 그 건축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건축사에서 제가 원래 전공이 건축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 계획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설비도 나오고 건축 법규도 나오고 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건축 법규를 강의해 봐서 또 잘 알아요. 그 외에 건축 기사에서도 법규도 강의를 했지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일부 증축 여기다 쓸게요. 일부 증축.
이 증축이라는 거 똑같이 여기 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증축을 하면 그냥 증축인 거야. 근데 일부 증축이잖아. 일단 증축 용어부터. 증축은 바닥 면적, 이 바닥 면적을 증가시키거나 층수를 증가하는 걸 증축이라 그래요. 옆으로 건물을 증가해도 바닥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건물 층수를 높여도 바닥 면적이 증가하잖아. 증축이야. 근데 그 중에 일부만 증축을 했다 이거야. 이게 일부 증축인 거야. 그러면 이쪽에 있으면 똑같이 있으면 균등 치마 될 텐데 이쪽만 있잖아. 그럼 무거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치마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일부 증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해할 거고, 이제 그림 둘째 줄 맨 아래 보면 좌측에 지하수의 변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표현을 해보면요. 건물이 있고 땅 속에 지하수가 이렇게 있겠죠. 땅 속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있으면 이 건물을 버팅기지고 있어야 물도 지지해 주니까. 근데 이 지하수가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이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어떻게 건물이 침하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 보자고요. 고층 빌딩들 세우면 땅을 팔 거 아니야. 땅 속에 조금 묻혀 있을 때 무너질 확률이 많잖아요. 지하 7층 8층 묻히면 잘 안 넘어지겠죠. 파다 보면 물속이 이 주변에 있던 건물들 있잖아요. 여기도 지하수가 있는데 여기서 건물 지하 7층 8층 치면 여기 있던 물이 계속 뽑아내면 여기 있던 물이 일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지하수위가 변경 생긴다는 거지. 그럼 건물이 침하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거다. 지하수위 변경. 이것도 부동산의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가끔 뉴스에 보면 도로가 그렇죠. 블랙홀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물을 갖다 계속 빼내니까 주저앉아 버렸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거야. 지하수위 변경. 그다음 지하 구멍.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하에 구멍이 생겼다는 거야. 지하수가 있을 땐 관계인데 이게 물이 빠져나가면서 구멍이 생겼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매운 땅 흙막이 이런 게 있어요.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여기가 호수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호수. 내가 어제도 춘천 갔다가 오면서 두물머리 쪽으로 지나쳐서 부근으로 왔는데 호수가 너무나 멋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분위기 좋은 카페들 많이 세워지잖아요. 그죠? 내가 나중에 돈 벌면 호수 전망비에다 카페 하나 세워지. 근데 가까울수록 좋을 거 아니야. 그죠? 땅속에다가 어떻게 해요? 흙막이 벽을 설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흙도 채워요. 성토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건물을 졌다는 거야. 카페라 졌다 그러면 여기에 통창 만들죠. 통창 만들어서 전망이 끝내주잖아요. 그죠? 전망이 끝내줘야. 근데 문제는 여기 흙을 채웠잖아. 처음에 이따가 세월이 가면 이게 밑으로 이렇게 침하가 될 수 있겠죠. 맞아요? 매운 땅. 뭔 소리지야? 매운 땅이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매운 땅 흙막이다. 그 오른쪽에 이질 지정이라고 나옵니다. 그림이 그게 서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다 한번 볼게요. 이게 만약에 고층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고층 건물에 무게가 엄청 나겠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침하가 안 되려면 어느 정도 힘이 내려오니까 우리 지정이라는 걸 먼저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했어. 말뚝 지정. 여기는 나무 말뚝 했어. 요거는 나무 말뚝 지정. 그러면 기성 콘크리트 말뚝하고 나무 말뚝 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질 지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이자가 다를 이자야. 이해할 수 있겠죠? 이질 지정 그 이자가 다를 이자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일부 지정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다 넣어보면 이런 거야.
이게 이제 원하는 그림대로 잘 안 돼. 그 일부 지정을 하고 내가 수정한 게 오래전에 몇 번씩 했는데 요번에 이제 제대로 그림이 바뀌더라고. 출판팀하고 이게 편집팀하고 좀 조절이 쉽지가 않아. 나중에 오물 부패조에서 오물정화조 그 그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줬더니 내 그리대로 제대로 못 그려서 그냥 원본 유지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일부 지정을 얘기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다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일부만 이렇게 해놓은 거야. 여기는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이쪽이 약할 거 아니야. 그럼 이쪽으로 치마가 생기겠죠. 이런 게 일부 지정이다 이런 거야. 그러면 지금 10가지 그림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위에 부동치마 원인이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보자고. 연약 집안위의 기초를 시공할 경우 이게 부동치마 생긴다는 거죠. 2번에 연약한 층의 두께가 상이한 경우, 그죠? 경사지방 같은 거죠. 건물이 이질 지층에 걸려 있을 경우, 하나 반은 뭐 예를 들어 자가래고 반은 모래고 이런 거죠. 건물이 낭떠러지에 근접됐을 경우, 일부 중추가 있을 경우, 지하 수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하에 매설물이나 구멍이 있을 경우, 집안에 매운 땅일수록 이질 지정을 했을 경우, 일부 지정을 했을 경우, 그걸 그 아래 그림으로 넣어놓은 거고, 이제 그림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98페이지에 보면 98페이지에 보면 부동치마에 대한 대책 나와 있고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 하부 구조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여기요. 이 하부 구조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기초 구조에 대한 대책 이렇게도 부른다라고 먼저 시간에 사실 이미 얘기했어. 혹시 먼저 시간에 수업을 내가 안 들었다 그래서 하면 이 전 강의를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자 보자고요. 일단 내가 이런 얘기 했었어. 여기도 한번 그려볼게요. 상부가 어디고 하부가 어디냐는 거지. 보통은 여기다가 요 집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위로는 상부 구조, 요 아래로는 하부 구조 이렇게 한다라고 했어. 일반적으로는. 근데 좀 더 세밀하게 우린 전문가가 될 거니까 이제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하고 전공하자고 대화해도 나중에 안 밀릴 정도 이 과정을 잘 들으면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내가 독립기초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파단선 계속되고 있는데 끊어놨다 이거죠. 기둥이 있고 이렇게 기초판이 이렇게 있죠. 밑창 콘크리트 잡성이 또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요게 기둥이고 요게 기초판이죠. 요게 밑창 콘크리트 요게 잡석 이런데 그러면 요 기둥하고 기초판이 만나는 요 선상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주각이라고 했어요. 주각.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요 주각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위에는 상부 구조, 요 아래는 하부 구조 이렇게 배웠습니다. 먼저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게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에서 그 상부가 어디냐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하부면 요 아래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대책이 보면 일단 그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 동그라미 1번의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에서 기억 지문이요. 건물을 경량화한다. 가볍게 하면 치마가 안 될 거다 이거지. 여기 좀 볼래요? 고층 빌딩 무게가 무거우면 치마 될 거 아니야. 그럼 치마가 안 되려면 내가 그랬죠. 먼저 시간에. 기초 너 튼튼해야 돼. 이런다고 튼튼해지지 않는 거죠. 돈 들어갈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방법은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에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 지문에 보면 건물의 중량 및 하중을 균등하게 배치해라. 균등하게 배치하면 치마가 되려도 균등 치마가 될 거니까. 그죠? 부동치마 안 생길 거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균등 치마인데도. 그럼 무너질 확률이 적다 이런 얘기지. 왜 무너지는 게 그렇게 강박적으로 얘기하냐면 무너지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 지문에 거기 보면 디귿 지문에 칼라펜으로 넣어놨죠. 건물의 평면 길이를 가능한 한 짧게 해라. 이 소리는 뭐냐면 여기다 건물을 짓는데 건물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해요? 침하될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이 건물의 길이를 어떻게 해라? 짧게 해주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리을 지문에 보게 되면
이웃 건물과의 거리를 대략 멀리 해라. 여기다 표현해 본다면요. 여기가 A집, 여기가 B집이야. 그럼 인접 간격이 너무 가까우면 침해될 확률이 많으니까 이 집을 갖다 어떻게 해? 이웃집과의 거리를 어떻게 해라? 멀리 하라는 거야. 근데 이걸 거꾸로 쓰기 좋잖아요. 보통 시험 문제 보면 반대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 서로 반대로 써서 답이 많이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미음 지문에 보면, 미음 지문이요. 건물의 강성을 높여 일체식 구조로 해라. 일체식 구조가 뭔지 배웠어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일체식으로 하면 부동침해가 일어날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지. 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부동침해 방지 제일 좋은 게 온통 기초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 아래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이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이라는 거야. 그럼 그 아래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하부 구조 가로 열고 기초 구조에 대한 대책 이렇게 나오는데, 기억 지문에 보면 기초를 굳은 집안에 지지시킨다. 단단한 집안에. 그죠? 그 다음 미은에 마찰 말뚝을 사용한다. 여기다가 한번 또 한 번 듣고 다 알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좀 설명하면, 내가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게 고층 빌딩이라고 한다면 이 위에서 내리는 힘이 엄청나게 무겁겠죠. 그럼 침하가 될 거다. 근데 예를 들어 단단한 집안이, 요 단단한 집안이 지면 가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말뚝을 이렇게 때려 박아서, 요 말뚝을 굳은 집안까지 때려 박아서 요 무게를 요 굳은 집안이 지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걸 지지 말뚝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굳은 집안이 너무나 깊숙이 있어. 여기까지 말뚝을 못 때려 박아. 그러면 말뚝을 적당한 위치까지 이렇게 때려 박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 말뚝을 3등분해서 하나 둘 셋 해서 밑에서 보면 3분의 1 지역에 위에서 내리 누르면 요 지점에 마찰력이 많이 발생한다. 내가 손가락을 대고 밀면 잘 밀리지만 손바닥 대고 밀면 잘 안 밀린다. 그 이유가 마찰력은 면적에 비례한다. 물론 거칠게도 비례하지만. 그래서 요 3분의 1 지역에서 그 마찰력으로 이 건물의 무게를 버팅겨 주는 거예요. 이게 마찰 말뚝이다. 이렇게 먼저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근데 내가 어떤 얘기 되냐면 말뚝을 기능상 분류했을 때 지지 말뚝, 마찰 말뚝, 다짐 말뚝. 이 다짐 말뚝을 다른 말로 무리 말뚝이라고도 한다라고 했는데, 땅에 모래나 흙의 간격이 넓으면 연약하다는 거지. 그럼 말뚝을 무리지어서 때려 박으면 이 흙이나 모래 입자간이 좁아지잖아. 그래서 진해력이 커진다는 거지. 근데 이제 주로 우리 시험에 주로 언급되는 건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이 주로 언급된다. 이건 거의 잘 안 보이고 우리 시험에는. 어쨌든 이런 거다. 그러면 거기에서 니은의 마찰 말뚝 사용한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지하실 온통 기초로 한다. 어떤 그림을 그렸었냐면 이런 그림을 그렸었어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알면 재밌어요. 모르면 고통스러운 거야. 잘 설명 들으면 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여기 집안선이다. 계단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고요. 1층, 2층이라고 치고. 그러면 지하실을 보통은 기초를 이렇게 지는데 그냥 지하층을 파겠다. 이 지하층 전체에다 콘크리트를 쳐버리는 거죠. 온통 기초, 매트 기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부동침해 방지에 제일 좋다 이런 얘기 한 거고요. 그죠? 거기서 지하실 온통 기초로 설치한다. 그 다음에 릴의 기초 상호간을 지중보로 연결하도록 한다. 지중보라는 건 여기다가 이제 요거 지어도 되겠죠. 독립기초. 독립기초는 하나의 기초판에 하나의 말뚝, 기둥만 있는 거다. 이런 얘기 했었고, 지금은 잘 모를 거야. 내가 그런 얘기야. 교수라고 다 똑같은 교수가 아니다. 상품도 다 질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조금 전에 이게 기둥이고 이게 기초판이다.
그리고 아까 주각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 기둥과 기초판이 만나는 요 부분을 주각이라고 얘기했어. 그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 갖다가 이 주각 부분을 갖다 집안선이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라고 치고, 그럼 여기에 볼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지. 기둥은 수직부재지만, 수직으로 여기 기둥이 수직부재지만 볼은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안선 아래 있으니까 이 볼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중보, 또는 이 지중보를 다른 말로 기초보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쪽에 큰 힘이 작용한다, 그럼 이 지중보가 없으면 이쪽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내려갈 거예요. 근데 딱 붙잡고 있으면 잘 못 내려가겠죠. 그래서 부동치마 방지에 지중보가 좋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죠? 그러면 요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